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박용진, 이광재, 유승민, 하태경, 원희룡 부동산 관련 공약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지 가장 전문적인 분을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역대 정부가 다 그랬고 네. 이번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정치적 정책을 내놓는 거 아닌가.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되는데 실현 가능해야 되고요. 그 정책이 시장을 리드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부의 세계입니다. 벌써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책 관련돼서 공약이 과열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발표한 후보들의 부동산 관련 공약이 과연 현실성이 있는 건지, 이거 집값 안정에 큰 효과가 있을지, 이런 분야에서 가장 전문적인 분을 모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명지대 권대중 교수님을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명지대학교의 권대중 교수입니다. 첫 번째 궁금한 분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에 대해서 현재 지지율도 1위를 달리고 있는 분이라 기본소득이나 기본금융들 토대로 한 기본 주택을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거든요. 누구나 집을 살 수 있는 그 기본주택 제도가 30년을 살게끔 하는 겁니다. 임대주택입니다. 네. 그리고 30년 후에 이제 분양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은 이 주택이 만약에 공급된다면 무주택자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문제는 자금입니다. 건축을 지을 수 있는 돈이 마련되겠는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땅입니다. 얻어질 것인가가 또 중요합니다. 만약에 분양주택으로 가게 되면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누구나 집처럼 6에서 16%만 자기 돈을 내고 나머지 융자 준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융자에 대한 원금과 이자도 갚아야 되지만 관리비도 나옵니다. 건물이나 토지로 소유권을 넘겨받게 되면 재산세도 나옵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임대주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누구나 편하게 살 수 있는 주택인데 이런 주택은 많이 공급될수록 좋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기본 융자 제도입니다. 누구나 돈이 필요하면은 일정 금액을 융자해 주는 거거든요. 물론 뭐 저리로 장기로 주겠죠. 유동성 자금이 많은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그 융자를 많이 주면 시장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 가격이 떠올라갈 수 있어요.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현실적인 부분들은 약간의 조금 의구심을 역시나.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을 해서 청년들 무주택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1인 주택들을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겠다. 이 박근혜 정부 당시에 행복주택이라는 게 국유지나 공유지에 건물을 지어서 젊은 사람들한테 공급하는 제도였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지난 2017년도 11월 29일 날 정부가 주거복지 로드맵을 내놨죠.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청년 임대주택이 30만 실이에요. 그리고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또 역시 10만 가구 주택 공급 중에서 5만 가구가 청년 임대주택입니다. 최근에 이제 서울시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지방자치단체로 이런 거를 넘겼습니다. 왜 문제가 됐을까요? 모두 다 원룸입니다. 근데 이게 싸지 않아요. 적어도 좋은 자리에는 보증금이 한 5천에서 1억 정도에 월세는 한 60에서 90만 원 정도 갑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관리비가 나옵니다.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이 이제 돈을 벌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동차입니다. 주차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낙연 전 총리가 이 청년주택을 국공유지에 도입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 아이템을 하나 드린다면 1.5룸이나 2룸이 돼야 돼요. 적어도 방이 한 칸 내지 두 칸이 있어서 임시적으로 신혼이 살 수 있는 주택이라면 괜찮은데 원룸만 많이 짓게 되면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지난 89년 90년에 입주를 시작했던 일기 신도시 어디죠? 분당, 일산, 통촌, 중동 3번. 이 전체 5개 신도시의 입주 가구가 29만 2천 가구입니다. 근데 청년 임대주택이 이번 정부가 35만 가구를 공급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일기 신도시보다도 양이 많아요. 이게 전부 원룸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좀 변형시켜서 1.5룸이나 2룸으로 공급하면서 국공유지에다가 진다면 저렴한 주택을 공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은 좋은데 실천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제도를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토부를 아예 주택부로 바꿔야 된다는 그런 입장도 내비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건 개인적인 생각인 것 같아요. 국토의 균형 발전이나 향후 남북 통일을 대비해서는 국토부가 맞습니다. 주택만 달리하려면 주택청을 만들어야 돼요, 따로. 국토부 산하에 도로관리청이나 또는 뭐 여러 가지 LH 같은 이런 공기업도 있지만 정부가 이끌고 가는 주택청을 하나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 부동산 산업이 이제 한 50여 년 됐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부동산국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부동산 과학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산업과가 있는데 이 주택 문제가 이제 국민의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 명칭을 바뀌는 것보다는 국토 속에 주택 토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주택청을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요. 청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런 자격이 없는데 학자로서 좀 족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야 바른 소리를 합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께서는 네. 그 공공임대주택 100만 호하고 공공분양주택 30만 호 등 130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이것을 공약으로 내세웠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100만 가구 뭐 200만 구 내놓을 수도 있죠. 네. 임대주택은 지금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뭐 15에서 한 30% 정도 됩니다. 네. 미국도 한 2% 넘고요. 일본이 한 6, 7%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네. 우리나라 지금 임대주택이 한 7% 가까이 되는데요. 네. 임대주택은 많이 늘어나야 합니다. 단지 이제 제가 조언을 한다면 임대 후 분양주택은 짓지 말아야 돼요. 현재 네. 임대주택은 5년 임대 후 분양이나 네. 10년 임대 후 분양이 있어요. 네네. 저 여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누구나 집이 바로 30년 임대 후 이제 분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분양주택을 만들게 되면 임대주택은 점점 줄어요. 초기에는 그렇죠. 늘었다 줄기 네. 때문에 임대주택은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 안정을 꾀하면서 살면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 돼요. 거기 그렇죠. 살다 네. 집을 사서 나갈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네. 정세균 총리가 100만 가구를 짓겠다는 건 상당히 좋은 계획입니다. 역시 실천이 중요합니다. 네. 어디에 어떻게 짓겠는가. 특히 이제 자금 조달 문제가 심각하죠. 네. LH의 자회사 중에서 주택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네. 직원이 한 2,600명 되는데요. 네. 역시 LH 직원입니다. LH 직원은 몇 명인지 아세요? 9,800명입니다. 네. 합치면 13,000명 가까이 되죠. 이 LH가 128조 정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제 빚이 있어요. 네. 그 빚의 상당 부분이 임대주택을 지어서 그렇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정세균 전 총리가 임대주택을 100만 가구를 만약에 지어서 공급한다면 이 그 자금이 굉장히 소요될 겁니다. 지을 수만 있다면 좋습니다. 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김포하고 인천공항하고 통폐합을 한 다음에 거기 김포공항 부지에다가 대규모의 공급을 하겠다라는 의견을 지금 내놓고 준비를 하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김포공항은 공항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하고 있다고 봐요. 특히 이제 물류 유통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공항을 없애면서 택지로 개발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김포공항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서울 주변이나 경기도 주변에 개발 제한 구역으로서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땅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땅들을 개발해서 도시를 개발하는 게 낫지. 잘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자리에 아파트를 짓는다는 것은 좀 더 과하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마곡지구나 또는 뭐 김포지구나 검단지구나 7월달에 선문하는 3기 신도시 중에서 인천 계양지구 또 부천 대장지구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신도시들이 거의 김포공항 쪽 방향으로 나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도로가 밀려서 출퇴근 시간에 전쟁인데 김포공항까지 만약에 만든다면은 이거는 뭐 출퇴근 전쟁이 더 불보듯 뻔합니다. GTX D 노선이 김부선이 됐잖아요. 김포가 47, 8만 정도가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출퇴근하는 데가 거의 그 영등포나 또는 여의도나 도심지나 강남입니다. 근데 부천으로 출근합니다. 글로 연결해놨어요. GTX D 노선을 이용할 때가 바로 이제 검단이나 또는 부천 대장이나 또 인천 계양인데요. 그 D 노선뿐이 아니라 일반 자동차도 거의 그 마곡지구나 이 그 도심지로 나옵니다. 지금도 포화 상태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에 더불어 인천 청라지구도 거기에 편성해서 나옵니다. 민주당의 그 박용진 후보가 내놓는 그 김포공항을 탁지로 개발하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는 용산의 그 미군 기지를 그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견도 좀 하고 있고 지금 대학 도시를 만들자. 고려대나 뭐 외국어대, 경희대에 대학을 짓겠다라는 의견을 내세운 것 같은데 용산 그 미군 기지를 개발하는 거는 저는 일부 동의합니다. 미군 부대 내에는 멜랜드 대학을 비롯해서 미군 부대 사람들이 쓰던 그 지목이 대지면서 또 지상에 나무가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분양주택보다는 임대주택을 짓기를 원합니다. 분양주택을 지어서 공급하게 되면 아마도 로또라고 해서 뭐 큰일 날 겁니다. 근데 장기 전세나 월세 아파트 임대주택을 짓게 되면 그들도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쪽은 뭐 개발하는 건 저는 괜찮다고 봐요. 단지 주변 지역의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두 번째 이제 대학을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은 뭐 홍콩이나 또는 중국도 있고요. 일본도 일부 있습니다. 미국도 있고요. 이런 경우는 도심지 내에 이제 그 대학이 있을 때 또 부지가 충분할 때 이럴 때 하거든요. 사실 대학의 그 운동장이라는 게 초중고처럼 이렇게 그 활용도는 높지 않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쪽을 이용해서 변두리에 기숙사를 짓듯이 네. 주거용 부동산을 짓거나 쇼핑몰을 짓는 경우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부산대학 같은 경우는 그 교지 입구에 쇼핑몰이 있습니다. 네. 서울도 있습니다. 네. 서울은 그 한양대 2호선 전철역 앞에 네. 쇼핑몰이 있어요. 그럼 지금 야권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에 민간주택 100만 호를 건설을 하자라는 공약을 내세웠는데 뭐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김현미 장관이 127만 가구 플러스 알파를 네. 공급하겠다 그랬고요. 지난 이사 대책을 내놨던 변창흠 장관이 83만 6천 호를 내놓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에 만약에 유승민 후보처럼 100만 가구 이상을 또 공급하게 되면 300만 가구입니다. 네. 노태우 정부 당시에 200만 가구 주택 공급 건설 계획을 세웠는데 그 당시에 1기 신도시 그 수도권에 29만 2천 가구로 끝났습니다. 네. 물론 이제 난개발까지 포함하면 한 60만 가구 정도 공급을 했어요. 네. 지금 있는 주택을 놔두고 100만 가구를 더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포함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놔두고 한다면 수도권의 집중화는 점점 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수도권에만 지금 200만 가구 가까이 되거든요. 네. 이 대선 후보들이 일단 공급 쪽으로만 계속 치중하는 것 같아요. 질적인 것보다는. 유승민 후보가 수도권에 100만 가구 오히려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방에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광역시나 또는 네. 뭐 50만 가구 이상 네. 되는 그런 그 대도시에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나. 네. 그 하태경 국민의힘 그 의원 같은 경우는 국가정보원부지에 최소 2만 가구의 반값 안심 아파트를 제안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2만 가구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서초동에 있는 정보사 부지는 문화관광단지처럼 개발을 하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서초구에서. 네. 근데 거기에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 그러면 이제 대법원 앞에는 높이 제한이 있습니다. 그 부지에 2만 가구 정도 들어가지도 못하고요. 몇천 가구 들어올 수 있어요. 만 가구 정도까지 뭐 물론 평수를 정확히 하면 많이 들어가겠죠. 뭐. 그러면 이제 이게 아파트가 아니고 벌집이 되겠죠. 임대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점점 그 주거용 부동산이 고급화, 첨단화, 기능화로 바뀌잖아요. 네. 질적인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반값 아파트는 가능합니다. 네. 이게 이제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건물만 분양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있어요. 국공유지를 분양받았을 때 아파트를 네. 토지에 대한 대부 제도에 의해서 임대를 내야 됩니다. 건물을 사게 되면 내 돈이 들어가겠죠. 네. 근데 건물은 내 거니까 재산세 내야 되겠죠. 결국에 월세 아파트 같아요. 그래서 반값 아파트라는 게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국공유지를 불화해 주는 건 또 한계가 있거든요. 하태경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전 정부의 행복주택이나 이번 정부의 청년 임대주택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네.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제 생각에는 예전에 있었던 국공유지 중에서 철도 주변 부지를 이용하는 게 더 역세권에 있어서 교통도 편리하고 그렇겠네요. 오히려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게 되면 땅값도 안 들어가고 이게 더 좋을 네. 수 있는데 그리고 네. 서울에 약 한 200몇 군데의 전철역, 지하철역 있잖아요. 네. 개발 가능한 게 한 150군데 있습니다. 네. 공약을 지금 발표 안 하신 분들은 요거 잘 그 컨닝을 하셔가지고 요거를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분들은 다 공약이 이제 공급 위주 이야기를 했는데 원희룡 제주도지사 같은 경우는 좀 파격적인 내용을 많이 담았더라고요. 그 양도세나 보유세를 아예 전면적으로 없애야 된다라는 공약하고요. 또 내 집 마련을 위한 무주택자에게는 LTV를 100% 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점? 워낙 머리가 좋은 분입니다. 원희룡 지사가 내놓은 그 대책은 보면요, 공약이죠. 공약은 네. 파격적입니다, 정말. 그렇죠. 네. 대출을 100%줄 수는 없고요. 네. 근데 대출 그만큼 많이 하겠다는 얘기 같아요. 100% 이렇게 대출을 주려면 완전한 신용사회가 돼야 합니다. 이것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건 좀 불가능하고요. 단지 이제 무주택자나 상해 최초 주택 구입자가 주택을 구입할 때는 레버리지 효과로 충분하게 은행에서 대출을 주겠다고 하는 의도인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보유세와 양도세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얘기죠. 없애겠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 지방세인 보유세를 없애버리면 지방 경제가 어떻게 살아나죠?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가 전부 교붕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보유세는 받아야 되는데 네. 적어도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보유세와 또는 양도세가 저해용이 돼서는 안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네. 양도세는 없앨 수 있습니다. 지금 네. 뭐 뉴질랜드나 호주 같은 데는 양도세가 없습니다. 네. 미국도 있긴 하지만 아주 낮고요. 특히 이제 재산세 같은 경우는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는 세입자가 냅니다. 임대인이 내는 게 아니고요. 네. 전면 한번 개편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파격적으로 이렇게 내놓으면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지금 일각에서는 이런 공약들 바람직하다라는 의견도 일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포퓰리즘적인 그 부동산 정치 아니냐라는 비판도 좀 있거든요. 역대 정부가 다 그랬고 네. 이번 정부도 부동산 정책을 정치적 정책을 내놓는 거 아닌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요. 특히 부동산 정책은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왜곡시키거나 이거를 끌고 가거나 규제하거나 또는 그 정책이 시장을 리드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정책을 내놓는 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책이어야 되는데 실현 가능해야 되고요. 네. 아직은 뭐 시작 단계입니다만은 내년 3월 9일 날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금은 일시적으로 던지는 공약인 것 같아요. 구체적이지 않고 일단 뭐 그렇게 하겠다라는 정도인데 구체적인 정책이 이제 그 짜임새 있게 나오게 되면 그때 제가 한 번 더 찾아뵐 수도 있습니다. 권대중 교수님이 지적을 하신 게 좀 더 구체적이고 좀 실현 가능한 그런 부동산 공약이 돼야지 한다. 뭐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또 나오셔가지고 혼낸다고 그러시니까 좀 더 세부적이고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